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해야 될 단원이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요거는요, 도덕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안 해도 풀 수 있습니다만, 이게 문제예요, 이거. 지구 환경 변화요. 지구 환경 변화를 이해하려면, 일단 이걸 기본적으로, 왜 우리가 이걸 배우러 들어가느냐. 여러분들, 지구의 시스템을 돌리는 에너지 3개 있죠? 첫 번째가 무슨 에너지였어요? 태양 에너지였고, 두 번째가 지구 내부 에너지였고, 마지막이 조력? 그래, 조력 에너지였죠? 그래, 달, 태양 같은. 우리는 그 첫 번째 뭐를 배웁니까? 태양 에너지를 배우는데, 여러분, 우리 지구의 평균 기온이 몇 도시인지 모르죠, 여러분들. 15도시인지 16도시예요. 그냥 1년 12달을 이렇게 평균을 냈을 때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적도 지방은 어떻고요? 뜨겁고요. 고위도 지방은 어때요? 추워요. 여러분, 저위도 고위도 똑바로 알아두시고, 저위도가 춥다고 헛소리 하지 마시고, 알겠어요? 계속 춥고 계속 더워요. 근데 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일정하냐? 그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첫 번째 지구 열수지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잘 보세요. 열수지라고 하는 수지, 이 수지라는 표현은 여러분, 경상수지란 말 들어봤어요? 아니요. 아, 그래요. 경영학과 애들이 많이, 경제학과 애들이 많이 하는 거고, 뉴스를 보면 지금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싸우는 게 그 경상수지, 흑자냐 적자냐, 그것을 숫자로 나타내는 게 경상수지예요. 그래서 흑자 마이너스 적자. 알았어요? 그 값이 플러스일 때 좋은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지구열수지도 열값을 숫자로 표현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지금부터 스님이 말하는 이 태양 복사 에너지와 그 다음 지구 복사 에너지 값은 그냥 1년 12달이라든가 6개월 장기간의 평균값을 써놓은 거입니다. 알았어요? 일단 우리는 지구 열수지를 하려면 지구에서 출입되는 에너지를 봐야 되거든요. 자, 보통 지구 입장에서 입사가 되는 건 누구냐 이거죠. 지구에서 입사되는 건 태양 에너지거든요. 근데 이 태양 에너지가 어느 선 영역으로 입사가 되느냐? 가시광선 영역으로 입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햇빛이 비쳤을 땐 색깔 구분을 다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방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방출되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냐? 지구 복사 에너지예요. 앞에 사실 이렇게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라는 말을 붙이는 거는 복사가 열 전달 과정 중에 하나라 그래요. 열 전달 과정이 3개가 있어요. 전도, 대류, 복사가 있어요. 이 중에 매질이 필요 없이 스스로 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라디에이션 해가지고 복사라는 말을 써요. 지구 복사 에너지는 이제 보통 태양 복사 에너지, 복사라고 씁시다. 그냥 같이 복사라고 쓰시니까. 이 복사 에너지는 고온의 에너지 형태고요. 얘는 저온의 에너지 형태예요. 근데 얘는 적외선 영역으로 방출을 해요. 일단 이걸 먼저 아시고요. 알았어요? 자, 우리는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지구는요, 지구라고 하면 일단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왔다 나가는 걸 볼 때 우리는 그냥 이 용도로 봅니다. 여기를 지표라고 보죠. 지표. 여기를 기권. 그럼 그 위를 뭐라 부르죠? 외권. 태양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태양은. 이해 갔죠? 자, 이것들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열을 계속 관측을 하다 보면 입사량과 방출량이 동일한, 그걸 뭐라 부르냐? 복사평형이라고 부릅니다. 각 권에서 복사평형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더 깊게 배우지 않아도 되는 건 이 상태에서 우리는 지표만 따더라도 수권도 있고요. 그래 안 그래? 생물권도 있고요. 저기에는. 직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시하고 보는 거예요. 걔들 전체를 지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이렇게만 분류할 수 있으면 입사량과 그 다음에 방출량 이때 입사량이라 해서 무조건 태양복사는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화살표를 보시면 저기 지구복사일 수도 있고요. 태양복사일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까? 그것들을 구분만 할 줄 알면 되죠. 잘 봅니다. 첫 출발은 태양복사 에너지예요. 무조건 태양복사 에너지가 지구의 물질도 순환시키고 에너지도 공급하잖아요. 얘가 들어옵니다. 자, 화살표 끝을 잘 보세요. 이렇게 시작된 화살표라면 외권 입장에서는 저게 무슨 양이 될까요? 방출량이 됩니다. 외권 입장에서는. 이해가죠? 얼마? 제가 여기다가 방출량 100이라고 잡을게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얼마든지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100을 쐈다라고 보여주는데 여기다 제가 50이라고 적어볼게요. 이건 지표 입장에서 뭐가 될까요? 입사량, 그죠? 흡수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표 복사가 50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다음 보세요. 제가 이렇게 때리겠습니다. 20. 그럼 이건 뭐예요? 기권이 20을 받은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이해 가죠? 얼마 없어요, 지금 이제? 30이요. 30이 빠졌죠? 없죠? 30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표에서 반사되거나 이렇게 대기에서 반사되는 거죠. 뭐 구체적으로 왜 그러냐라고 찾을 필요는 없겠지만 굳이 말해준다면 사막이나 빙하 있죠. 눈. 이런 것들이 빛을 반사시켜버려요. 그리고 이건 구름이요. 구름. 구름을 적외선 영상으로 인공위성 같은 데서 찍잖아요. 하얘요. 빛을 받고 반사하기 때문에. 가시광선 영역으로는요. 두꺼운 구름이 하얗게 보이고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 지구과학 가서 배워요. 넓게 퍼진 얇은 구름을 적외선 영역으로 찍으면 하얗게 보이고 뭐 이렇게 빛을 반사한다는 거죠. 요게 30이래요. 그럼 요 30은 외권 입장에서 뭘까요 또? 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화살표 끝만 잘 보세요. 자, 그리고선 이제 뭘 보냐면 이런 걸 보는 거죠. 가만히 보니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 나가는 게 6이고 그럼 이건 누가 방출한 거예요? 지표가 방출한 거잖아요. 맞죠? 자, 빨간색은 지구 복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란색이 태양 복사라면 이제 이 열이요 들어왔으니까 나가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오랜 기간 동안 열의 움직임을 관측하다 보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그리고 요렇게 봅시다. 117 이렇게요. 그러면 지표는 얼마를 내보냈나요? 이게 되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다 123을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기권은 얼마를 받았고 117을 받은 거 아니에요. 117을 받은 거잖아요. 지표로부터. 맞죠? 자,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30이라고 돼 있어요. 30. 저게 뭐냐면 대류나 잡열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입자가 누가 되면서 수증기가 되면서 거기서 물방울이 되면서 나오는 열이 있죠. 그러니까 수증기가 물방울로 되면서 나오는 열, 이런 걸 잡열이라 하거든요. 지표에 있던 바닷물이나 강물이 증발이 돼서 올라가가지고 구름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면 그것도 열이 포함돼요, 저기. 그래서 전도, 대류, 그 다음에 잡열 다 합쳐서 30. 그럼 저건 뭐가 됩니까? 역시 흡수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것들을 합치면 얘는 얼마 나와요? 167이 나오죠. 맞잖아요. 자, 봐봐요, 이제. 이렇게 간 양이 이제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요. 자, 저 두 화살표는요, 누가 내보내는 거예요? 기권이 내보내는 거잖아요. 얘 지금 화살표가 다 그려졌다고 표현된다면 얘는 167을 흡수했어요. 얼마를 내보내야 돼요? 167을 내보내야 복사 평형인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얘를 103이라고 적었어요. 이렇게 103. 그러면 이 103은 지표 입장에서는 어때요? 받은 거죠. 받은 거. 맞잖아요? 그래서 얘는 화살표가 합쳐지면 총 153에 뭐가 됩니까? 입사량이 되는 거예요. 153에. 그럼 방출량 얼마 나와야 돼요? 153 나와야죠.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죠? 30이 있는 거야, 지금 저기. 맞아요? 그래서 합쳤더니 얼마가 나온다? 이게 같더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더하기 빼기 할 수 있죠? 여러분 30 있고 6 있으면 이거 얼마여야 돼요? 얘 입장에서는 방출 얼마 있어요? 100 했잖아요. 그럼 흡수 얼마 해야 돼요? 100 해야죠. 그래서 여기 6 써 있어요. 6. 자, 얼마 더 있으면 돼요? 더 있으면 되잖아요. 64. 그래서 이거 더하는 거예요. 그때 얘 얼마예요? 100이 되라는 거죠. 100. 얘는 그냥 100이고요.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이게 64니까 얘는 총 얼만큼 방출했냐? 지표로 103, 외권으로 64. 합쳐보세요, 이거. 얘랑 같더라는 거죠. 167로. 얘도 지금 요 관계가 요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각 권의 복사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자, 이 과정이 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냐? 그래, 복사 평형 알겠어. 응? 각 권에 보면 들어오는 양, 나가는 양 합쳤더니 이렇게 됐어. 잘 보세요. 외권에서는 분명히 지구로 100만큼을 줬더니 얘가 100을 갖고 뭘 하더라? 내수를 활성화시키더라는 거죠. 내부에서 돌더라는 거 누구 때문에 돈 거야, 이거? 누구 때문에 돈 거야? 앞발차기로 확. 기권 때문에 돈 거잖아요. 만약에 기권이 없다면 누구? 달처럼. 다른 지표가 있겠죠? 그럼 누구예요? 그냥 외권이에요. 그러면 얼마 들어오면 얼마 빠져나가요? 끝이에요. 기권이 없으니까. 자, 이때 여러분 이렇게 열 수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화살표 끝부분과 도착 부분만 잘 연결해서 더하고 빼면 됩니다. 알았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화살표가 얘예요. 얘. 뭡니까 이게? 기권에서 직권으로. 당연히 이게 뭡니까? 그 직권이라는 건 지표라고 합시다. 지표. 직권하면 좀 그렇다. 왜? 땅만 생각할 거니까 지표로 저 103의 에너지가 들어오는데 저 역할을 하는 애들이 누구냐? 바로 이산화탄소나 CH4나 H2O 등인데 등등등. 얘는요 원시 지구에서부터 일정량으로 대기에 존재했어요. 얘가 분명히 저런 역할을 합니다. 대반사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건 원시 지구부터 일정량이란 말이야. 인간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진 건 얘라는 거지. CO2. 여기서 중요한 거 있잖아. 똑같은 농도당 1ppm 뭐 이런 농도당 지표를 뜨겁게 하는 효율은 얘가 되게 높아요. CH4가. 얘 되게 작아요. 근데 너무 많아요. 되게 작은데 그 퍼센테이지가 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얘가 가장 큰 영향을 줘요. CO2가. 이거 누구 때문에 생기죠? 우리 탄소순환에서 배우죠. CO2는 생물권의 호흡으로 나가는 것도 있어요. 당연히. 그죠? 근데 누가 더 많다? 화석 연료 사용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는 운동이 뭐예요? 그린 에너지란 말 쓰죠. 그죠? 그린 에너지. CO2 방출을 줄이자. 그래서 무슨 에너지를 쓰고 있어? 자동차도 뭐로 바꾸자? 전기 자동차로 바꾸자. 그런데 그게
응? 말짱쾅이었다는 걸 알았죠, 과학자들이. 왜요? 그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요, 엄청난 CO2량이 방출되고요. 또 하나, 전기를 공급하려면 어디서 공급해줘야 돼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화력발전소를 아직도 쓰고 있어요. 당연하다는 거죠. 그냥 CO2, 자동차가 뿌리는 연료나 이 화력발전 나가는 CO2나 똑같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린 에너지의 5번째 에너지로 들어간 게 누구냐? 원자력 발전이 들어간 거예요. 걔는 적어도 CO2를 내보내지 않으니까. 알았습니까? 요거 잘 나옵니다, 요거.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옆 페이지로 넘어가면 온실효과라는 게 바로 나올 거예요. 지구온난화라는 얘기요. 그죠?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상기후현상이 나타나요. 사막화가 가속되고요. 알겠습니까? 이상기후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잘 들어보지 못하겠지만 그것들의 구체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영국 과학자 워커가 발견한 그걸 자세히 배우는 게 오늘의 중점이야. 알겠지? 온실효과는 지구의 대륙, 공기의 움직임을 일정하진 않아요. 일정하지 않지만 굉장히 불규칙하게 만들어서 인간들이 준비 못할 커다란 자연재해를 유발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이 장에서. 근데 시험에 낼 거는 뭘까? 지구온난화. 지금 화석연료 사용인 얘가 결국 우리한테 뭐를 준다고 요게 사실 얘도 들어가지만 지구온난화, 온실효과, 온실기체야.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데 얘가 바로 이상기후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이 121쪽 맨 밑에 그림이 있죠. 맨 밑에 120쪽에 맨 밑에 그림 보여요? 121쪽의 맨 밑에 그림 아래 보이죠? 거기서 실선이 뭡니까? 지구의 평균 기온이죠. 지금 올라간다는 거예요. 쭉 올라갑니다. 지금 14.5도씨까지 2000년대까지 올랐는데 지금 15에서 16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죠? 근데 그거와 딱 맞게 무구도 계속 올라오더라 이거죠. CO2 기체도 올라오더라 이거예요. CO2 기체. 대기 중에. 여러분 CO2 기체가 쭉 올라와요. 삐쭉빼쭉 올라와요. 삐쭉빼쭉 올라오지. 왜 삐쭉빼쭉인지 알아요? 계절별로 달라요. 뭐 여름에는 좀 광합성을 많이 해서 CO2량이 좀 떨어지고요. 겨울에는요, 뭐 사람들이 막 불 때 해갖고 더 높아지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삐쭉빼쭉 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알았니? 그래서 그걸 갖고 우리는 뭘 했다는 거지? 아, CO2가 온실효과 주범이겠구나 라는 거지. 더위야만 건 평균 기온이 상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물 속에 바닷물에 녹아있던 CO2가 나와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랬어요. 야, 이대로 되면 100년 후에 어떻게 되고 200년 후에 어떻게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인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기간은 뭐 몇백 년 이렇게 잡았는데 근래에 갑자기 피가 탁 올라간 거야. 이거 왜 그렇지? 왜 그렇지 보니까 바닷물에 있던 옛날에 원시 지구에 제일 많은 기체가 CO2였죠. 그죠? 걔 어디 갔어요? 지구가 식으니까 바닷물에 대부분 녹았다고요. 물론 그 중에 일부는 뭐 탄산칼슘으로 변해가지고 어패류들의 그 다음에 어류의 뼈 아니면 땅속에 탄산칼슘이 들어갔긴 했지만 대부분 CO2 탄산수 이온의 형태로 녹아있다고. 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기상학자들이 측정한 것보다도 더 막 가파른 농도의 상승량을 보여주고 있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까?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날개글에 보면 온실기체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CO2가 많아요. 농도당 1ppm당 효율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근데 압도적으로 농도가 많다 보니까 가장 직접적 피해는 CO2다. 이렇게 나온 거죠. 거기 산화이질소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산화이질소도 이 자동차 배기가스나 비행기 엔진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걔들은 CO2한테는 잽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런 것들이 거기 써 있습니다. 자, 지구온난화 영향과 대책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 하나 알아둡시다. 페이지 거기 122쪽 역대기에 지구온난화가 진행이 되면 평균기온이 상승하게 되고 북극의 빙하, 특히 만년설이 녹는다고 그래요. 만년설. 자, 만년설이 녹아서 여러분들 영화의 제목으로 뭐가 많이 나와요?
고대 바이러스가 나와서 인간들이 죽고 막 이런 거 영화 소재로 많이 나오잖아요. 진짜 위험한 건 만년설이 녹아 들어오죠. 여러분, 빙하가 물 위에 떠있던 빙하가 녹는 건 별 관계가 없다라고 이런 말을 해요. 그 컵에다가 얼음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죠?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 먹으니까. 근데 그 얼음이 다 녹으면 컵 물이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그대로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빙하 녹는 건 별 상관없는 건데요. 이 바다의 해수의 움직임이 바뀌어요. 걔들이 녹으면서 물량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빙하가 녹는 것 또한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것 또한 조속 간만의 차가 있는데 조력 에너지에서 밀물썰물이 있는데 그 양이 바뀌어버리면 대부분의 해안선이 물에 잠겨버려요. 그러면 200m 정도의 깊이를 대륙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세요.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진다. 이건 이해가죠. 그죠?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진다는 똑같은 표현. 대륙붕의 면적이 넓어진다. 알았습니까? 대륙붕의 면적이 넓어진다. 이것도 동일한 표현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쯤은 됐고, 이제부터 우리는 이 과정으로 뭘 알았습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의 열 수지를 관리하는구나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지구의 기권에 포함된 기체에 의해서 온실효과 기체죠. 지표의 온도가 좌지우지 되는구나까지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보는 건요, 그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에 어떤 열을 주며, 그리고 분명히 적도지방과 극지방의 열의 무슨 양? 입사량의 차이가 있을 텐데, 우리는 왜 이렇게 평균으로 잡아서 이걸 따지고, 그리고 그 평균으로 잡은 그 값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회로를 돌려야만이 지금 이상기후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느냐? 이게 2장의 목표예요. 2장의 목표. 알았죠? 여러분, 지구의 열수지 봤죠? 저기서 출발이 누구예요? 노란색이요? 빨간색이요? 출발이. 당연히 노란색이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안 들어오면 저게 도냐고, 회로가. 이해하냐? 근데 저게 이제부터 어떻게 시작되는지 봐봐. 출발을 시켜줄게. 거기에 페이지 123쪽에 엘니뇨와 사막화라는 말이 있어. 니네가 처음 들어온 말이긴 하지만 이상기후 현상이잖아. 그럴 거라는 거야. 근데 이게 그냥 막무가내로 여기 있는 내용을 갖고 팍 덤비들면 안 되고, 잘 봐봐요, 여러분. 순서대로 알려줄게요. 거기 대기 대순환하고 해수의 표충순환인데 그 이전에 여러분들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고도 변화죠. 자, 태양의 고도가 우리가 지구를 이렇게 4분의 1만 보자는 거죠. 여기가 저위도입니다. 저위도. 여기가 고위도죠. 당연히 저위도와 고위도의 태양 복사 에너지를 비교했을 때 저위도 쪽은 이렇게 들어간다. 고위도 쪽은 이렇게 들어간다. 그렇다면 각자의 지표에서 느끼는 태양의 고도는 어디가 높다 이거죠. 고위도가 낮다라는 겁니다. 태양의 고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건 곧 뭘 말할까? 얘는 뭐에 비례할까? 입사량에 비례해요. 입사량에. 그럼 저희도가 뜨겁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맞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중요한 게 이렇게 들어왔으면 노란색만 있었어요, 여러분들? 뭣도 있었어요? 기억나죠? 빨간색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고도를 알려줬으니까 이렇게 들어온다는 건 알았죠? 그러면 이 화살표 크기로 복사에너지를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돼요. 뭐 얘는 이렇게 표시합시다. 이 정도로. 여러분 저 빨간색이 뭐냐면 아까는 고도 때문에 내가 태양 복사를 그린 거고요. 이걸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라고 한다면 고도에 따라서 위도에 따라서 입사량과 방출량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여겨봤다면 당연히 지구 복사가 됐든 태양 복사가 됐든 고위도가 작아요. 먹은 것도 얼마 없으니까 얼마 못 내보냈겠지만 근데 고위도 가만히 보세요. 들어오는 양보단 나간 양이 더 많고요. 들어오는 양보단 나간 양이 적어요. 그럼 여기 에너지가 남을 거고요. 맞아요? 여기는 에너지가 어때요? 부족하겠죠. 그걸 그린 그래프가 오른쪽 날개글입니다. 자, 날개글 잠깐 보세요. 가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게 0도거든요. 이렇게 쓰면 이 가로축이 누구냐 그럼 위도라고 보시면 돼요. 위도. 알았습니까? 지구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저위도, 양쪽이 고위도. 아시겠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게 누구다? 이게 태양 복사 에너지예요. 자, 그럼 지구 복사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렇게 그려지더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지구 복사예요. 지구 복사. 자, 그러면 제가 빗금을 치는 부분을 잘 볼까요? 이 부분과 봐봐요. 이렇게 빗금 친 부분. 이거 뭐예요? 과잉 에너지겠죠. 남는 거. 그러면 이쪽에 빗금 쳐지는 이 부분은 뭘까요? 부족 에너지겠죠. 이 면적이 동일할 거예요. 잘 봐요. A, B, C를 놓는다면 이렇다고요. 이렇다고요. 이게 이해 갔어요? 그리고 가끔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냐? 교묘하게 보시면 여러분 여기 지역을 딱 따라가 보잖아. 여기 지역을 따라가 보면 약 40도 지역이에요. 이거 40도. 요 부분 여기가 외우세요. 그냥 에너지 교환이 제일 활발하다라고 외우세요. 시험에 가끔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38도, 40도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 38도 부분. 이거 어딜 것 같아요?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남북한 경계선이 무슨 선이요? 이게 38도 선이라고 해요. 38선입니다. 여기가 뭐가 제일 활발하다? 에너지 이동이 활발하다. 가장 활발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활발하다. 이런 식으로 38도 부근에서 꼭 인지하세요.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가 비슷하게 나타난다. 서로 입사량 방출량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균등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태양 복사 에너지의 입사량이 저위도가 높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뭘 알아야 되느냐? 이런 복사 과잉 에너지량이 물질에 영향을 주는 거죠. 자, 여기서 물질이라고 하면 수증기도 있고 CO2도 있고 잔뜩 있지만 우리는 물질 그러면 대기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대기. 태양 복사가 들어오면서 기권을 통과하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기권에서 특히 공기가 제일 많이 있는 게 어디예요? 대륙권이잖아요. 대륙권의 공기의 움직임을 그리고 지표의 온도를 제일 먼저 얘가 건드립니다. 자, 건드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런 게 생겨요. 바로 대기 대순환이에요. 이거부터 보고 가세요. 얘를 일으킵니다. 자, 또 지구를 그려볼게요.
이게 지금 0도라고 합니다. 여기가 30도, 60도, 여기를 90도로 잡아본다면 잘 보세요. 여기는 제일 뜨거울 거예요. 지표가. 잘 보세요. 우리가 지표를 딱 놓고 볼 때 있잖아요. 공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 바람이라고 안 해요. 얘는 기류라고 합니다. 기류. 근데 올라가니까 무슨 기류? 상승 기류. 그럼 요건 무슨 기류라고 할까요? 하강 기류. 자, 이때 알아두세요. 이거 물질이잖아요. 공기니까. 이거 왜 움직여요? 근원이 누구예요? 태양 복사란 말이야. 그럼 이 태양 복사가 누구를 가열하나 봤더니 여길 가열하는 거야. 지표를. 그러니까 얘가 고온이잖아. 뜨겁다. 야, 봐봐. 상대적인 거야. 상대적인 거야. 여기보다 여기가 온도가 높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극단적으로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아, 뜨거워. 추워.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저기압이라고 해요, 여러분. 얘를 저기압이라고 한다고요. 여러분은 날씨가 맑으면 막 따뜻할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계절에 흐린 날이 맑은 날보다 온도가 높아요. 여름이면 비가 오기 직전이 제일 무더워요. 겨울이면 눈 오는 날이 제일 따뜻해요. 이해 갑니까? 오히려 햇빛 쨍쨍 찌는 날이면 칼바람 많아요. 칼바람. 굉장히 추워요. 체감온도. 얘를 뭐라 부를까요, 그럼? 고기압이라고 부르는데, 문제는요, 봐. 올라간 상승기류는 이렇게 양쪽으로 퍼집니다. 위에서 바라보면 쫙 흩어지면서, 돌면서 퍼져요. 지구가 뭐하니까? 자전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얘거든요. 얘. 보세요, 이거. 얘 공기 이동이잖아요. 이것도 공기 이동. 이걸 바람이라고 해요, 여러분. 지표 부근에서 이동하는 공기 이동을 뭐라 부른다? 바람이라 부르거든요, 여러분. 알았습니까? 이걸 여기다 주입시켜 봅시다. 자, 잘 보세요. 저기도 뜨거워요. 그러면 상승이 일어납니다. 상승이 일어나요. 이걸 우리는 무슨 기압이라고 했어? 저기압이라고 했잖아. 올라간 공기가 어떻게? 이동을 하죠.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얘는 남반구로, 얘는 북반구로. 지금 제가 기류 그렸어요? 바람 그렸어요? 기류 그린 겁니다, 지금. 이거 왜 생긴 거예요?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그럼 이렇게 간 공기들이 말이야, 잘 봐요. 지구가 돌기 때문에, 지구가 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쭉 그냥 지구가 똑바로 있었으면 직경으로 딱 갔을 거야. 근데 얘가 휙 도니까 한참 경로를 거쳐서 그 위치를 가는 거야. 공기의 움직임이 한참 이동을 하게 된다고. 다시 지구본을 상상해봐요. 지구가 딱 멈춰 있었으면 적도에서 올라간 거 쭉 가면 그까지도 갈 수 있어. 쭉 이렇게. 근데 얘가 돌게 되잖아. 그럼 얘 경로를 한참 거쳐가다 보면 얘가 차가워져요. 위에서. 열을 다 뺏겨갖고. 그럼 어떻게 된다? 하강을 한다. 이렇게 하강합니다. 이렇게. 하강. 하강하게 되면 공기가 어떻게 될까요? 아래로도 내려가고 위로도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무슨 기압이에요, 이거? 고기압이잖아요. 고기압. 이해 가세요? 이렇게 내려온 공기. 여기는 꼬라 박아요. 아래로 꼬라 박는단 말이에요. 꼬라 박기 때문에 지표가 뜨겁고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주변에 공기들이 모여드는 곳이라니까, 기류가. 갔던 공기는 다시 뭐를 한다? 상승을 합니다. 지표에서 다시 데워져가지고 상승을 해요. 그럼 이런 공기가 또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보세요. 여기는 저기압. 여기는 고기압. 그래서 고쩌고쩌 이렇게 돼요. 고쩌고쩌. 이 세포의 순환을 잘 보세요. 여기는 태양 복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이고요.
여기 또한 태양복사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곳이라 여기를 직접순환이라고 불러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접순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애는 뭐냐? 얘 때문에, 이 둘 때문에 생긴 순환이다 해서 얘를 간접순환이라고 해요. 이걸 발견한 과학자가 헤들리입니다. 헤들리. 헤들리 세포순환이라고 그래요. 0부터 30도 지역을. 이거는 패럴이라고 해요. 패럴 순환이. 여기는 그냥 극순환이라 합니다. 여기는 수많은 과학자들이 다 찝쩍거려서 얘기했기 때문에. 알겠어요? 여러분 이 공기 움직임 잘 보세요. 저위도에 상승한 공기가 저 위쪽으로 계속 막 밀어내고 있죠. 공기들을 위로 빙빙빙 돌면서. 봐봐요. 아까 달처럼 들어왔다 나갔다 이거보다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에너지 전달량이 훨씬 많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에너지 전달량이 훨씬 많다고. 아, 그럼 무슨 얘기냐고요? 이 과잉이고 부종량을 지구는 어떻게 해서 평형을 만들어 주느냐 봤더니 이 과잉양에서 여기로 대기 대순환이 그 일조를 하자란 얘기예요. 대기 대순환이 에너지를 과잉된 에너지를 어떻게 부족한 쪽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더라. 이해 갔어요? 오케이?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위도가 있잖아요. 위도가. 여기도 위도가 있습니다만 이 파란색의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분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0부터 30 사이에는. 자, 사북방계를 볼까요? 무슨 풍입니까? 북동. 북동풍이에요, 이거. 여긴 뭘까요, 그럼 남쪽은? 이거 무슨 풍이에요, 이거는? 남동이죠. 실제로 말입니다. 우리 지구에 커다란 5대양을 해봤자 몇 개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발전을 한 나라들이 어디 있습니까? 영국 이쪽이잖아요. 에스파니아, 포르투갈 이쪽. 그죠? 그쪽들이 전 세계 식민지 삼고 무릇을 쳤잖아. 그럼 걔들이 배를 타고 움직일 거 아니겠습니까? 걔들이 거의 0에서 30, 30에서 60, 그 사이에 있거든요. 근데 얘들이 말이에요. 무역을 하려면 여기서는 괜찮았다는 거야. 근데 이 아래로 가면 해류가 빠르질 않네. 해류가 빠르질 않아요. 바다의 그 표층의 수가. 그럼 어떻게 해요? 해류가 빠르지 않으니까 배에 커다란 돛을 다는 거죠. 커다란. 알겠어요? 돛담배라고 하죠. 커다란. 그걸 우리는 범선이라 불러요, 여러분. 그 배도 어마무시하게 크지만 막 엄청난 큰 이런 걸 달잖아요. 막 바람에 막 해류가 빠르지 않으니까. 참고로 여러분, 그 명량이나 뭐 이렇게 뭐 한산대첩 이런 거 봤죠, 영화. 일본 애들 배 커요? 작아요. 좁고 날카로워요. 왜? 이쪽 서쪽 있는 태평양 쪽에 서쪽이 있죠. 서쪽은 조류가 상당히 빨라요. 크루시오 이런 거 되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배가 크게 지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작고 좁아야 돼. 그래야 금방금방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서 일본이 그 크루시오 해류가 지나는 그 역에서 해적 활동을 하면서 적들이 쫓아오면 크잖아요? 그럼 가서 부딪히고 난리 나요. 근데 작으면 잘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조류가 세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를 침범해 왔을 거 아니겠냐?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가 있냐? 황해가 있어, 우리나라. 황해, 서해. 서해는 조류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뭐를 만들어? 판옥선을 만든 거지. 앞에가 이런 거 막. 좀, 뭐라 할까? 무식하다고 이렇게. 막, 왜? 황해는 그렇게 해류가 빠르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런 배들이 서해 쪽에 많았던 거야. 근데
일본 배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요런 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애들 막 타고. 얘들이 가면 이거 그냥 다 풍파라고 이제 밀고 가면 다 부서져. 물론 여기서 막 포도 쏘겠지만 얘들도 좀 큰 배 있지, 큰 배. 근데 판옥선에 비할 때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명량에서 12척의 배가 걔들로 따지면 24척 정도 되는 거야, 우리나라 배가. 그러니까 버티고 싸운 거라고. 그러니까 내구성이 좋은 거야. 두드러 맞아서 씨앗 이러고 다니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포로 이렇게 포로 잡는 것보다 이걸 밀고 가서 부신 배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거를 이제 살려서 만든 게 이제 거북선이고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 나라의 배를 보면 이 해류의 움직임까지 다 알 수 있어. 잘 봐봐라. 여기는 남동풍이 분다 해. 그럼 여기는 위로 올려 불어야 되는데 이렇게 분다. 해류가 바람이 이렇게 불어. 얘보다 확실히 확 누웠지 옆으로. 이걸 전향력이라 하거든. 그게 가까울수록 극지방으로 가까울수록 이 빠른 속도 회전력이 빨라. 그 코리올리 효과라고 하는데 이쪽에 가잖아. 이건 내려와야 되잖아. 내려오는데 얘들은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얘는 거의 이렇게 그려. 그래서 얘를 북동, 남동 무역풍이라고 그래. 이걸 따라서 트레지션 했다 했는데 맨 신문지 잡으러 다녔겠죠. 뭐. 북동 무역풍, 남동 무역풍. 근데 얘를 무슨 풍이라고 우리는 편서풍이라고 불러. 얘를 편서풍. 뭐 이 말같이 일반적으로 서쪽에서 오는 건 아니지만 편서풍. 그 다음 이거 뭐야? 아주 극적으로 분다. 극동풍이라고. 극동풍. 지금 내가 뭐 알려줬어? 아, 바람이야. 저렇게 헤들리, 패럴, 그 다음에 극순환에 의해서 이 기류가 형성이 되다 보니 이 지표에서는 이런 바람이 불어주더라는 거야. 근데 이런 바람 때문에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 그게 누구냐? 바로 해류야, 해류. 저것 때문에 움직이는 게. 그래서 봐라 이제. 우리는 태양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대기가 움직임을 봤어. 그 대기가 움직이면서 적도쯤에 과잉된 에너지를 극지방으로 옮겨주게 되는데 걔뿐만 아니라 보세요. 뭐 대충 있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커다랗게 우리가 뭐 봐야 될 건 없어요. 이렇게 뭐 아프리카 있고 이쪽에 이제 스칸디나비아도 있고 우리가 봐야 될 건 여러분 보세요. 이게 딱 적도예요. 그럼 여기서 편서풍이 불 건 저기 북동무역풍이 불 거 아니야. 여기서 북동무 이렇게 불어. 맞지? 불어 이렇게 불어.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있어야 될 게 바람이 불잖아. 북반구에서는 또 그대로 이제 지워서 풀게. 얘의 원리를 따라. 에이크만 수송이라는 게 뭐냐? 북반구는 풍향의 오른쪽 45도로 이게 해류의 움직임이야. 그럼 너네 남반구는 뭐라고 바꿀래? 풍향의 어느 쪽? 왼쪽이야. 제칭이기 때문에. 남반구는 이게 해류 방향이야. 그러면 너희들이 그려봐. 이게 바람이 이렇게 분단 말이야, 얘들아. 바람이 불어요. 이렇게 북동무역풍이 여기서 분단 말이야. 그럼 해류가 어떻게 생기냐고. 이렇게 생기겠지, 봐. 이렇게 가겠지, 해류. 오른쪽 45도니까. 알았어? 봐. 오른쪽 45도라고, 오른쪽 45도. 이 해류 이름이 뭐냐? 이게 북쪽도 해류야, 이게. 적도인데 북쪽이다 해야지. 북쪽도 해류야. 북쪽도 해류. 그럼 당연히 남쪽도 봐라. 남동무역풍이 불어주니까
움직이겠지, 이렇게 움직이겠지. 이게 뭐야? 남적도 해류야. 남적도 해류. 이렇게. 이해가니? 다시. 여기 무슨 풍 분다 했어, 여기? 무슨 풍이야? 편서풍이잖아, 편서풍. 그지? 그럼 여기서 무슨 해류가 있겠냐? 오른쪽 45도잖아. 이게 북태평양 해류야. 그럼 대서양도 있겠다. 당연히 있어. 봐라. 이쪽으로 대서양도 이거 똑같이 북쪽 해류라고 하거든, 얘를. 이제 요 위쪽에서 가는 건 북대서양 해류라고 그래. 편서풍은. 북대서양 해류.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따지면 선생님 이 아래쪽도 있잖아요. 있죠. 지금 남아메리카를 무지하게 길게 그렸네, 내가. 그냥 뭐 이쁘게 이렇게 그리고 말자. 이 아래도 어떻게 바람이 불어나냐면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분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는 방향의 왼쪽으로.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해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게 웃기는 게 이런 말을 붙여. 남극 뭐라고 써 있어? 순환류. 왜? 북쪽도는 가다가 대륙을 만나지. 북태평양으로 가다가 북아메리카라는 대륙을 만나잖아. 남반구는 남극 대륙밖에 없어서 그냥 빙빙 돌아치고. 남극 순환류야, 이게. 알았지? 자, 여기서 잠시 굳이 여기까지 알아야 되나 싶지만, 요렇게 지금까지 내가 알려준 이 해류는 다 누구 때문에 부는 거야? 누구 때문에 흐른 거야? 다 누구 때문에 흘렀어? 바람 때문에 흘렀잖아. 이런 해류를 취속류라고 한다, 얘들아. 취속류는 원인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바람이야, 바람. 그런 애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북쪽도 해류, 그 다음에 북태평양 해류, 알겠어? 북대서양 해류, 다시 말해서 니들이 보기에 좌우로 움직이는 애들이야. 전 세계 지도에서 좌우로 움직이는 애들이 다 취속류야. 남적도도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남극 순환류도 들어가겠죠. 이렇게요. 이해 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해류가 있습니다. 자, 얘가 결정적인데 보세요. 얘가 갔어요. 부딪혔습니다. 그러면 얘는 바다예요. 여기 낮고 여기 높아요. 땅이 아니란 말이야. 바닷물이기 때문에 계속 밀려봐. 그럼 여기가 높아지죠. 높으면 어떻게 돼요? 흘러요. 위아래로 흐른다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 이렇게 꺾어져서 적도 반류라고 하는 해류도 생겨요. 이게 적도 반류거든요. 물론 이 북쪽 대륙이 너무 세니까 막 삐질삐질 와요. 삐질삐질.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애도 생겨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애. 얘 이름이 뭡니까? 쿠로쇼예요. 쿠로쇼. 난류입니다. 난류. 해류인데 저위대에서 고위도로 올라가잖아요. 쿠로쇼 난류죠. 자, 상대적으로 여러분 봐봐요. 그럼 여기도 높아지잖아요. 그럼 높아지면 위로 올라가는 놈, 아래로 내려가는 놈이 있겠죠. 얘가 누굽니까? 얘가 캘리포니아 만류예요. 캘리포니아 만류. 사실은 저 위쪽에 이제 있어야 되는 캘리포니아 만류예요. 저게. 근데 얘가 누구다? 얘가 한류입니다. 한류. 한류. 자, 지금 뭘 봤어요? 아, 그러면 대기가 대순환이 일어나요. 북, 조위로, 욱 일어나는데,
그 바람에 의해서 해류가 움직이면서 저위도의 에너지를 운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도지방의 과잉 에너지를 부족한 지역으로 옮겨주는 게 대기대순환과 누구다? 해수예요. 대기의 대순환과 해수의 순환이 결국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까지 옮겨준다고요. 이해 갔습니까? 그럼 여기도 있잖아, 여기도. 이쪽도 여기 부딪힐 거 아니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잖아, 여기. 유칸지나비아 반도 그쪽 멕시코만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으로 지나간 얘도 멕시코 만류예요. 그 위에서 내려오는 애도 있을 거 아니야. 내려오는 애,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애. 그 뭐 프랑스나 이쪽 근처로. 이게 카나리아 해류라는 해류예요. 캘리포니아랑 똑같아요. 한류예요. 그래서 이런 물의 높이 때문에 그게 이제 경사류라고 하거든요. 물이 높아서 경사가 생겨. 원인은 그 물의 높이예요. 물의 높이. 물의 높이차. 그래서 그게 어디 있느냐? 태평양에 예로서 쿠로시오, 여러분들 직접 보시고, 쿠로시오 해류, 난류라고 하기도 하고요. 캘리포니아. 얘랑 비슷한 애가 멕시코. 멕시코 만류. 얘랑 비슷한 애가 카나리아. 카나리아가 새 이름이에요, 여러분. 새. 프랑스 애들이 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름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거 난류야 한류야 이거 난류야 한류야? 맞아요.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입니다. 저거 난류예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잖아요. 난류 한류야 이거. 한류죠. 저게 쿠바 해류. 알겠어요? 칠레 쿠바 해류 이쪽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페루 쿠바가 아니 쿠바 이쪽에 있지. 페루 해류. 칠레 해류라고 하는데 요 움직임. 그럼 여기도 여러분 남쪽 대륙을 걸어서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렇게 브라질리아 해류라고 하거든. 이거 난류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요런 것들로 난류와 한류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고,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 이 해류는, 표층 해류는 왜 생겼어요? 왜 생겼어요? 경사류가 왜 얘 때문에 생긴 거예요, 얘 경사류도. 결국 대기대순환 때문에. 해류가 생겨서 저희들 남는 애를 고위도로 옮겼다. 근데 애초에 대기대순환 왜 생긴 거야? 태양복사 에너지 때문에. 그 과정을 보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알겠냐? 예. 자, 엘니뇨가 뭐냐? 이상기후 현상이야. 그냥 이상기후 현상. 얘가 나중에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한 날씨 변화가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이상기후 현상이라는 얘기지. 이게 왜 생기느냐는 거예요. 왜? 자, 이걸 설명하려면 워커라는 사람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 영국 기상학자거든. 그 영국 기상학자인데 이 워커라는 사람이 인도에 와. 인도가 그때 당시에 이제 영국의 식민지였으니까 거기 와서 기상 연구를 한단 말이야. 막 기상 연구를 하는데 이상하게 이쪽 인도양의 날씨가 이 태평양의 날씨를 영향을 받는 거야. 이상하다. 그리고 이 사람이 기후변화를 호주로 가서 연구를 하게 돼. 갔는데 호주의 그 근처에 있는 섬이 다윗이라는 섬이 있고 남아메리카 그 가까운 곳에 타히티라는 섬이 있어. 휴양지로 유명한 섬이거든. 그러니까 뭐 버뮤다 삼각지 니네 갈라파고스 군도 이거 들어봤지? 거기 버뮤다 삼각지 내에 있는 건데 그 근처에 타히티라는 섬이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이게 호주야. 그 위쪽에 이게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인도네시아 있겠고 여기 필리핀이 있단 말이에요. 필리핀이.
뭐 이쪽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브레고리, 마리아나 해구부터 퉁가 해구까지 쭉 있는 곳이거든. 다이시 이 정도 있는 섬이야. 여기가 이제 적도가 되겠죠, 적도.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남아메리카가 있는 거지. 이렇게 남아메리카가 이런 식으로. 요 정도가 이제 타히티라는 섬이 있는 거지. 이게 이 사람이 발견한 게 그거야. 봐봐. 정상적으로 겨울이 되면 여러분 이거 남반구에서는 이렇게 불면 이거 차가운 바람이야, 따뜻한 바람이야? 차가운 바람이요. 당연하죠. 남풍이니까. 여러분 남풍 따뜻해. 북반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얘가 이렇게 세게 불어요.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붑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뭐가 생겨요, 여기서 이렇게. 무슨 해류예요, 이게? 남적도 해류겠죠. 그럼 잘 보세요. 여기는 세수면이 낮아지고 여기는 높아질 겁니다. 맞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따뜻한 물들이 이쪽으로 쏠리니까 이게 이제 보통 몇 월이겠어요? 12월이겠죠. 12월. 얘들도 12월이면 겨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요 근방 이게 페루 앞바다거든요. 여기가 페루. 근데 페루 앞바다에 사는 사람들이 여름 내내 적도니까 위통 먹고 살다가 이제 12월이 되면 이제 나시 하나 입는 거예요. 서늘하네? 뭐 이러면서. 그 정도죠. 근데 왜 서늘하냐? 왜 서늘하냐는 거. 왜 서늘하냐? 얘를 단면도를 보잖아요. 이렇게. 여기를 단면도를 딱 잘라요. 그럼 이게 대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페루에 페루. 이게, 야자수, 딱 이렇게 있는데, 보세요. 정상적인 이런데 이제 해류가 이쪽으로 생기잖아요, 해류가. 무슨 해류가? 남적도 해류가 심하면 이 해수면 높이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요. 물이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 뭐랬어요, 여러분? 이 물의 높이가 높아져서 경사류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 경사류, 동오슬랴 해류가 무슨 난류, 한류야, 이게? 난류야, 한류야, 이렇게 나가면. 이게 난류라고 했잖아, 아까 선생님이. 맞아, 안 맞아? 자, 그럼 봐. 치석류 배웠고, 여러분들 경사류 배웠잖아. 하나 더 있어. 그게 뭐냐면, 요게 비었잖아. 이걸 채우려고 이 아래에서 심층수가 올라와. 이게 용숭류야, 용숭. 어디에서? 연안에서. 연안 용숭류. 알겠니? 그러면 여기를 채운단 말이야. 찬물이 이렇게 찬물이 채워요. 알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단면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찬물이 여기를 딱 채워요. 두꺼운 물. 알겠습니까? 찬물이 이렇게 쭉 올라와 준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좀 서늘한 거야. 그리고 봐. 이쪽이 서늘해지면 고기압이 형성될까? 저기압이 형성될까? 서늘해지면? 맞았어. 고기압이야. 그럼 여기 날씨가 어떨까? 맑겠지? 비가 안 와. 12월인데 눈이 안 와. 이게 적도야, 얘들아. 날씨가 맑고 연안 용숭류가 생기면 요 부분에 따뜻한 물과 찬물이 만나가지고, 니네 알지? 우리나라 동해에 북한 한류, 동안 난류 만나면 뭐 형성된다고 그래? 조경수역 이런 거 배웠잖아. 조경수역이 형성돼서 전 세계의 70%의 물고기가 여기서 잡혀. 어떤 물고기냐? 정확한 물고기는 뭐죠? 우리나라 정도, 까나리아 정도? 응? 근데 이것의 100% 수입국이 미국이야, 미국. 이걸 수입해서 사료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소들한테 먹여. 이제 한참 광우병 뭐 이런 게 이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소들이 야채를 먹을 때보다도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벌크업 되고 막. 그걸 팔고.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야.
이렇게 되면 이쪽이 저기압이 되지. 그럼 여기는 따뜻하지, 뜨겁지. 그럼 무슨 기압? 저기압이면 구름이 생기겠지. 비가 올라와. 응? 다우고요. 알겠어? 그래서 뭐 농작물이 잘 자라고 막 이래. 자, 이게 정상이야. 이게. 그런데 말이다. 7, 8년 주기로 응? 한 6개월, 8개월에 거쳐서 이상기후가 나타나는 걸 워커라는 사람이 알아낸 거야. 7, 8년 주기로 이런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면 자, 남동 무역풍이 약해지는 거야. 이렇게 되면 남적도 해류가 어떻게 될까? 해류량이 감소하는 거지. 이해가냐? 그럼 뜨거운 물이 이리로 확 갔다가 안 가는 거지.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얘가 이런 모습이 되는 거야. 어때? 물높이 차가 별로 안 생기지? 그럼 뭐가 안 생길까? 얘 감소하는 거. 거의 안 올라와. 연안 용수, 이 차가운 물이, 그러니까 차가운 물이 거의 안 올라오니까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지, 이런 식이. 없어, 차가운 물이. 뜨뜻해. 뜨끈뜨끈해. 알았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얘는 거의 형성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연안 용성이 안 올라와. 거기에다가 얘가 양도 약해져.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 뜨겁다가 되는 거야. 여기가 뜨거운 게 아니라 사실은 알았니? 뜨거운 게 이쪽에서 뜨거워야 되잖아. 이쪽에서 고온이 형성되고 구름이 만들어져 이래야 되잖아. 여기가. 근데 저기 미처 가지도 못하게, 자, 남아메리카에 있다면 호주 이렇게 있다면 여기 가서 생겨야 될 게 여기서 생겨버리는 거야. 여기서 고온의 구름이 여기서 생기는 거야. 가다 말고. 알았냐? 그럼 여기서 비가 막 내려. 응?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 건조해지는 거야. 건조. 비가 안 와. 말 그대로 가뭄이 시작되는 거야. 이게 7, 8년 주기로 일어나. 주기적으로.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남방진동이라고 그래. 이거를. 남쪽에서 일어나는 기상기후 현상이야. 근데 말이다. 이게 연주기가 짧아지는 거야. 2년, 3년으로 확 준 거지. 이렇게 봐라. 북동 무역풍의 쐐기가 약해짐으로 인해서 남쪽도 해류의 그 기세가 줄어. 그러면 이쪽 끝까지 가서 구름이 형성돼야 될 것이 중간에 생겨버려가지고 어떻게 돼? 조경 수욕도 생기지 않아. 그러면 미쿡이 이걸 수입을 못 하잖아. 그럼 자국에서 생산되는 대두라는 콩이 있어. 응? 그 콩을 식물성 단백질을 이용해서 소들한테 먹이는 거지. 근데 그 콩의 수입국이 중국, 우리나라, 한국이야. 중국은 그 콩을 갖고 이제 막 가공제품 만들고 그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럼 원재료, 원가가 상승하잖아. 귀하잖아, 콩이. 그럼 전체 원자재품이 다 상승하는 거야, 원자재품이.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는 거지, 그게. 알겠냐?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 니네 흑점주기가 몇 년이야? 11년이야, 11년. 11년 주기거든? 흑점이 활발해지면 태양풍이 살벌해지는 거 알지? 막 지구에 델린저 현상도 일으키고, 그치? 일단 그래 돼버리면 지구 기후변화가 흐트러져서 농작물이 재배가 안 되고 농산물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져. 지금이 그때야. 25년, 26년. 여기 이 흑점주기 최대일 때거든. 지금 아마 물가 자재, 아, 이거 경제 공황이네, 뭐, 이러는데, 이거 가만히 봐봐. 흑점주기 때야, 이게. 전쟁도 졸라 잘 일어나. 그래서 너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전 세계 전쟁 가만히 따져봐. 대충 11년 주기로 일어나, 전쟁이. 1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그러다가 6.25,
그다음 베트남, 걸프전 이게 다 전 세계 전쟁이 그렇게 일어나 보면 거의. 그러니까 과학을 잘하는 놈은 돈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허투루 공부하지 말라고. 니네 배우던 거 정말 어딘가 쓰인다. 분명히. 주식을 사야 되는데. 아이씨. 돈이 없네. 여튼 얘들아, 엘니뇨라고 하는 현상은 페루 사람들이 에스파냐어를 쓰다 보니까 이거 12월에만 이런 현상이 생겨요. 12월에 엘니뇨, 그게 아기 예수라는 뜻이거든. 12월 크리스마스. 그래서 엘니뇨 현상이라고 얘기하고,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잖아? 그럼 라니냐가 바로 일어나. 자, 라니냐는 뭐냐? 여름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름. 여름 더워, 추워. 덥지? 그럼 북동무역풍이 어때야 돼? 약하다는 거지.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이상기후 현상이 여름에 일어나야 정상인 거예요, 그게. 알았냐? 여름에는 북동무역풍이 약해져.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막 구름, 비도 오고 막 뜨거워. 근데 반대로 엘니뇨가 일어나 버리잖아? 그러면 여름에 북동무역풍이 세져.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물이 저까지 가네? 그럼 여름인데 비가 와야 되는데 가뭄이 오는 거야, 가뭄. 여기는 어떻게 돼? 아, 이제 저기 여름이니까 어때야 돼? 물 좀 적당히 오고 이제 농작물 이제 추수도 하게 돼. 빛이 올라와. 알았어? 그게 7년, 8년 주기로 일어났던 것이 지금은 3, 4년 주기로 줄어든 거야. 알았니? 자, 중요한 게 뭐였냐? 처음의 원인은 무조건 바람의 세기야. 무슨 무역풍? 남동무역풍이 겨울이 되면 세져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 한파가 좀 불어줘야 되는, 계단할 때 한파가 뭐예요? 낫이 입는 거라고 그랬어. 알았어? 그러니까 남풍이 좀 불어줘야 되는데 이게 약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원래 쐈을 때는 여기에 연안 용수가 생기고 서늘해지는 겨울철에 날씨가 되는데, 그리고 저쪽 끝에서는 비가 많이 와주고, 알았어? 근데 이게 남동무역풍이 약해짐으로 인해서 연안 용숙류가 일어나지 않고 이 기류가 가지를 못하고 중간에서 비를 뿌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가뭄이 드는 거야, 가뭄. 알았니? 이런 거를 남방진동이라 하고, 이런 엘니뇨가 생기면 난이도 생기는데, 자, 이거 이제 평균 기온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겠냐? 그 다음에 현재 기온이라는 게 있을 거야, 현재 기온. 자, 겨울이라고 생각해봐. 엘니뇨는 왜 생긴 거냐, 그러면 평균 기온보다 현재 기온이 어때서 높아서 생기는 거야. 야, 겨울이야. 평균 기온에서 보다 이 남동무역풍이 약해지니까 여기서 그냥 뭐가 생겨? 비가 오고 뜨거워지는 거지. 원래 용숙류가 생겨서 온도가 좀 떨어져 줘야 정상이잖아. 그지? 근데 얘가 올라가는 거라고, 온도가. 평균 기온보다. 알았냐? 이 값이 양의 값. 쏘리. 평균 기온에서 현재 기온을 빼면 뭐가 나와야 되냐?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되겠네. 그지? 평균 기온에서 현재 기온을 뺐을 때 마이너스. 그럼 반대로 이렇게 낼 수도 있겠다. 현재 기온에서 평균 기온을 뺐을 때 플러스.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고,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뭐라고? 엘니뇨. 그래프에서 보면 누구에서 누구 뺐을 때 그렇다면, 아, 엘니뇨 때는 누구보다 평균 기온보다 온도가 높은 거야. 겨울인데. 그럼 라니냐는 뭐야? 낮은 거고. 여름철인데 서늘한 거지. 이해가냐? 겨울철인데 따뜻한 거고. 알겠어요? 그런 현상이 엘니뇨 현상인데, 엘니뇨라는 건 무조건, 자, 원인이 뭐야? 바람이 약해진 거야. 무슨 무역풍? 남동무역풍. 남동무역풍이 약해지면 북동무역풍도 약해진다. 알았냐? 그래서 남반구만 저런 현상이 생기는 건 아니야. 전 세계로. 날씨가 다 변해. 알겠어? 됐지? 자, 밑에 그림 한번 볼래, 얘들아? 그림에 보면 니네 평상시 그랬을 때 밑에 찬해수라는 거 보이지? 걔가 오른쪽에 확 두껍게 형성이 돼 있지. 그잖아. 찬해수가 동쪽에 두껍게 형성돼 있지. 거기가 페루 앞바다라니까, 얘들아. 그런데 엘니뇨가 발생하면 찬해수가 밑으로 쭉 꺼져. 따뜻한 그 위를 싹 덮고. 그지? 다시 말해서 연안 용숙류가 쭉 올라와 줄 때,
알았니? 연안 용수가 쭉 올라와줬을 때 평상시 기온이라면 그 무역풍이 약해서 용숙류가 일어나지 않아. 그럼 따뜻한 해수가 그 위를 덮고 있어? 그럼 뭐가 일어나? 엘니뇨가 발생하는 거라고. 구름도 봐봐. 거기 보면 구름이 왼쪽 평상시에는 서쪽으로 확 치우쳐서 강수가 형성되는데 오른쪽 엘니뇨가 발생하면 동쪽에서 약간 조금 많아서 바로 비가 와버려. 그냥 그쪽에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저기 서쪽은 뭐 하는 거야? 가뭄이야, 가뭄. 알겠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저기 필리핀 다 가뭄이야, 그쪽. 자, 재미난 얘기 해줄게. 이 남풍이 세면 이렇게 분다고 극단적으로 볼 수 있지, 남풍이. 응? 아까 내가 에이크만 수송했을 때 북반구는 오른쪽 45도, 남반구는 왼쪽 45도란 말 해줬지. 근데 실제로 표층에서는 그렇게 움직인다지만 그게 45도 수심이 깊어지면서 45도가 점점 커져서 저 아래로 갈수록 90도에 가깝게 변한대. 해류들이 움직이는 게. 내가 말하는 건 표층에서니까 100m, 200m, 300m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 이상은 이제 심해수고 중충 저수고 막 이러니까. 그럼 남풍이 세게 불면 90도로 해류가 활발하게 일어나서 여기가 낮아지고 찬물이 올라오고 이런 현상이거든. 만약에 우리나라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나라 동해안. 여기에 동해안에 고기가 잘 잡히는 때가 언제인 줄 아냐? 여름에 잘 잡히거든. 여름에. 야, 우리나라 북반구다. 여름이면 무슨 풍 불어야 돼? 뜨거워. 북풍이야, 남풍이야. 북반구. 풍이요. 야, 남반구, 북반구 헷갈려? 아니, 여기야 당연히 남풍이 한파지. 북반구는 뭐가 한파요? 북풍이 한파잖아. 여름에 무슨 풍 불겨? 아니, 남풍 불지. 뭐가 어렵다 그렇게 뭐 이러고 있어.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바람 부는 방향의 남쪽은 왼쪽으로 90도거든. 근데 북반구는 오른쪽으로 10도야. 오른쪽 45도이기 때문에 오른쪽 90도라고 보면 남풍이 세게 불어주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이쪽으로 해류가 움직여. 그럼 여기가 낮아지지. 밑에서 찬물이 올라온다. 고기가 졸라 잘 잡혀요. 그러면. 알았어? 뭐가 세서? 남풍이 세져서. 이게 해안가에 있는 현상이야, 이게. 알았냐? 그렇다고 동해안에, 그럼 선생님, 동해안에, 서해안은 이쪽이잖아, 서해 이쪽이니까, 왜 북풍 불면, 물 이동해서, 여기 80m 밖에 안 돼, 수심이.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 알았어?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보면 돼. 실제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거야, 세 줄. 딱, 굉장히 중요한 건. 알았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 했어? 태양복사 에너지가 와서 대기를 순환시키면서 바람이 생기고 그에 의해서 표층해수가 일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역풍이 약해져서 그러니까 무역풍이 약해지면 적도, 북적도든 남적도든 적도 해류들이 기세가 떨어져. 쭉 못 가고 스물스물 간단 말이야. 그러면 연안 용숙류가 안 일어나요. 높이차가 안 생기니까 뜨거워지는 거지. 그리고 저쪽 끝에 가서 서쪽에서 막 비를 막 뿌려야 될 비구름이 얼마 못 가서 가운데서 뿌려버려요. 생각해봐. 아까 내가 얘기했지. 쭉 갔을 때 얘가 높아지면서 쿠로시오 있고 적도 반류 있다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거든. 쭉 가면 아래로 동오스트레일리아 난류 생기고 요 적도 반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못 가잖아? 그럼 적도 반류가 더 세요. 반대로 밀어보는 그 해류가 더 세다고. 그러면 여기서도 비가 올 수도 있어요. 좀 가서 비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해안가에 바로 비가 올 수도 있다고. 알았냐? 뜨거운 바람이, 뜨거운 물들이 적도 반류도 있으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엘니뇨라 불러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그것만 보면 돼. 평상시라면 찬 해수 두께가 동쪽이 커야 두꺼워요. 그런데 엘니뇨가 생기면 얇아져요. 아셨습니까?
됐죠? 그 밑에 그림 확실히 보고 공부하시고요. 자, 페이지 124쪽으로 가보세요. 자, 엘니뇨 영향 그림 보여요? 엘니뇨? 엘니뇨가 생겼을 때 여러분 당장 중요한 건 이쪽입니다. 이렇게. 필리핀, 인도네시아, 오스트리아 쪽 봐보세요. 뭐예요? 고온 건조라고 써있죠. 그쪽이. 그죠? 고온 건조. 알았습니까? 그리고 고온 다습이 거의 여기 지역이에요. 여기. 고온 다습이 다. 응? 페루 앞바다부터 시작해서 쭉 적도 아래, 남적도 쪽이 다 고온 다습이야. 초록색이. 알겠냐? 그럼 그쪽에서 비가 좀 오른쪽, 동쪽에서만 비가 막 오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지? 자, 이제 사막화 보자. 사막화 얘들아. 니네 사막화에 그 세계지도를 한번 가만히 봐봐. 세계지도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렇게 아까 그린 거 기억나냐? 자, 저 기억나 이거? 고조. 그때 여기가 중위도 고압대라고 얘기해. 알겠냐? 그리고 이쪽이 고위도 고압대거든? 그러니까 중위도 고압대, 고위도 저압대 이런 말을 쓰는데 얘들아 봐봐. 고기압이면 무슨 기류? 하강기류 맞지? 저기압은 상승기류 맞지? 그럼 생각해봐. 분명 저위도가 날씨가 온도가 높아. 고냐? 그런데 상승기류가 생기니까 뭐가 와? 비가 오는 거지. 다시 한번 말하자. 뜨거워서 저위도가 증발량이 많아. 응? 증발량이 많다고. 뜨거워서. 그런데 강수량도 많아. 자, 고위도. 날씨 맑지. 그러면 그래도 증발은 일어날 거 아니야. 얘들보다는 고온이니까 여기가. 근데 강수량은 없지. 증발은 잘 일어나는데. 그잖아. 그럼 이쪽 지역 20에서 30도 해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 염분이 높아. 응? PSU 염분이 높고 사막 지역이 여기 몰려 있어. 20에 30에. 대표적으로 사하라 있잖아. 사하라. 그지? 그리고 고비 있고 네바다 저 어디 쪽에 북아메리카 쪽에. 지금 여러분들 그 그림을 보시잖아요. 사하라, 고비, 아라비아 이쪽이 다 20에서 30 사이고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빅토리아 사막, 그레이트 빅토리아 남반구에도 그쪽에 사막들이 다 있어요. 이해갑니까? 다시 말해 봅시다. 사막화라고 하는 얘기들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30도 지역에 증발량과 강수량을 보면 얘가 훨씬 많아서, 알겠니? 대부분의 사막이 여기에 다 존재한다고요. 왼쪽 그 날개글에 그림이 하나 보일 거예요. 증발량, 강수량. 보여요? 무엇보다 봐야 될 건 여러분, 강수량이 30도에 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 중위도 고압대니까 거기가. 하강기류가 형성되는 거잖아. 페럴하고 헤들리가 만나는 곳이잖아요. 거기가. 그죠? 그래서 거기 지역에 염분도 높고 사막도 몰려있다. 그건 남반구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역시 여러분 봐봐. 역시 사막화가 진행이 된다는 말은 뭘까요? 이것도 이상기후 현상과 떨어뜨려 생각할 수는 없어요. 알았니? 사막화가 너무 막 진행이 된다.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발생 원인을 가장 꼽자면 지속적 가뭄이에요. 지속적 가뭄. 근데 아까 가뭄 막 일어나는 거 가만히 보세요. 가뭄 지역이 막 이런 거, 엘니뇨만 일어나도 가뭄 지역이 다 사막 지역에서 가뭄이 일어나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런 쪽에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막으려면 산림훼손이나 이런 거 막아라.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피해를 보세요. 거주지 뭐 어쩌는데 우리나라 피해 뭐 있냐? 황사.
대표적이잖아. 고비사막, 황사. 그죠? 그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한테는 가장 큰 위험이다. 자, 나머지는 이런 거야. 얘들아, 알아. 우리가 큰 그림만 그려보자. 우리가 아까 열수지, 지구 열수지를 보면서 103%라고 하는 기권에서 지표로 들어오는 화살표를 본 적이 있을 거야. 그지? 그게 어떤 기체들 때문에 그렇다고? 온실력과 기체 때문에 그렇다고 했잖아. 맞지? 근데 그런 온실력과 기체는 자연적으로 지구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 자연재해는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빈번하게 반복돼서 문제인 거야. 빈번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주기로 아까 워커라는 사람도 자, 이렇게 난방 진동이 있었구나. 원래 지구에는 이렇게 이런 가뭄이 오고 이런 게 주기적으로 오는 것이 날씨 처음 그때 주기적 현상을 발견한 건 기상학자들이 대단한 발견이라 했거든. 날씨를 예측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가뭄이 왜 일어나는지 원인을 찾은 거 아니야? 근데 자꾸 1900년대로 넘어오면서 2000년 넘어오면서 심해지는 거야. 간격이 좁아지고. 왜 그런 거 봤더니 이런 온실력과 지구가 뜨거워지는. 알았어? 그러면서 모두 마지막으로 어떤 사막화도 막 진행되는 거지.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시험 문제 누구 나오냐? 지구 열수지 나온다. 100%. 두 번째 엘니뇨 나온다. 그리고 온실력과는 데이터베이스로 많이 나와. 그래프로. 알겠지? 사막화 지역은 어려울 거 없을 거야. 맞추는 데는. 지구 열수지하고 그리고 엘니뇨 그림 잘 보고. 항상 니들한테 보여주는 건 태평양 동쪽 서쪽을 보여주는데 동쪽에 찬물이 높고 정상이 없게. 그러니까 평균 기온이라고. 그게 평균 기온. 겨울이니까 낮겠죠. 근데 이게 현재 기온이 높다. 엘니뇨야. 낮다. 라니냐고. 나중에 ENSO 현상이라고 얘들이 배우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엘니뇨는 평균 기온보다 현재 기온이 높은 거다. 알겠죠? 왜 높아? 처음에 설명을 그러게 돼. 남동무역풍이 약해져서. 남쪽도 해류의 힘이 약해지고. 그래서 저 끝까지 물을 밀지 못하다 보니까 중간에 비가 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겨울이 돼도 뜨거운 거야. 그러면 그쪽, 당사자 쪽, 비가 많이 와야 되는 정상 쪽이 인도네시아, 동오스트리아 쪽은 건조한 거야. 그쪽에 가뭄이 오는 거지. 알았어? 이게 엘니뇨다. 알았냐? 뒤에 문제 잘 풀고 다음 시간에 이쪽을 기초 테스트 하는데 또 중화 반응 두세 문제 낼 거야. 알았지?